MB 정권 초기에 국정원으로부터 사찰당했다고 주장을 하면서 우리 한나라당 중진의원 두 분이 그 당시에 몹시 흥분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또 크게 화제가 됐죠. 실제로 그 두 분을 국정원에서 사찰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때 저는 그 두 분 중 한 분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위공직자는 늘 사찰 대상이 된다. 그걸 두고 섭섭해하지 마라. 사찰해도 걸릴 게 없으면 사찰을 안 하게 된다. 그게 고위공직자의 숙명이다. 고위공직자는 유리병 속에서 사는 것이다. 그만큼 투명하게 살 수밖에 없다. 사찰을 겁내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내 그런 이야기를 한 일이 있습니다. 저는 검사로 있을 때나 정치판에서 늘 그런 생각으로 살아왔습니다. 울산지청 형사부에서 1987년 8월에 현대중공업 노사분쟁 사건이 터졌어요. 그때는 노사분쟁이라고 안 했고 현대중공업 폭동사건이라고 했습니다. 이형건 형제가 주동을 했죠. 그래서 현대중공업이 거의 무방비 상태로 회사가 점령당하고 또 건조하던 배들이 전부 스톱하게 되었죠. 엄청난 사건이었죠. 그때 대검공안부의 지시로 저는 형사부에 있다가 그 사건 노조 부위원장을 제가 담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안부 검사만으로는 그 당시에 35명에 이르는 사람을 다 수사할 수 없으니까 일부 형사부 검사한테도 그 사건을 배당을 했죠. 그런데 그 35명 전원을 구속 기소하라는 대검 공안부 지시를 무시하고 저는 제가 담당했던 노조 부위원장을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풀어줘야지 노조를 정상화시킬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사건을 여파로 저는 검찰에서 공안 부적격자로 낙인이 찍혔죠. 그리고 남부지청, 지금 남부지방검찰청이죠. 거리로 올라가서 1988년도 노량진 수산시장 강탈 사건을 수사하면서 검찰총장하고 부딪히는 바람에 특수부 4개월 만에 형사부로 또 쫓겨났죠. 쫓겨나고 특수부 부적격자라는 도장이 또 찍혔죠. 그러고 난 뒤에 또 93년도 슬로트머신 사건 때 검찰 내부 고검장들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찰에서 외톨이가 되어서 검찰에서 결국 나올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때도 나는 늘 검사할 때도 이 부당한 지시나 부당한 명령에는 내가 따르지 않았어요. 그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나를 핍박을 할 때 나는 불복하거나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칼진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었으니까요. DJ 저격수, 노무현 저격수를 하면서도 국정원 직원들이 그 당시에는 미행을 하고 따라다녔죠. 도청도 했죠. 그러나 그것을 내 폭로하거나 도청당했다 이래 폭로하거나 위축되거나 대여공격을 내 멈춰본 일도 없습니다. 당당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너희들이 따라다니고 도청을 해봐라. 내가 나쁜 짓 하지 않는다. 제가 정치를 하면서 정권의 반격으로 위기에 처했을 때 나는 언제나 당의 도움을 받지 못했고 당은 저를 도와주지도 않았습니다. 박근혜 정권 시절에 진주 어려운 폐업을 감행했을 때 같은 당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폐업 철회를 하라고 강요하고 새누리당에서는 저를 제명한다고도 했습니다. 국정조사까지 벌여서 나를 검찰에 고발까지도 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저항하지 않고 묵묵히 내 길을 갔습니다. 때로는 정치 24년 하면서 의원직을 상실하기도 했고 법정에 서기도 했고 고발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당은 나를 당 차원에서 도와준 일이 없습니다. 그래도 나는 그걸 서운해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대한민국 보수정당의 비겁한 행태였기 때문입니다. 그 행태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좌파는 뻔뻔하고 우파는 비겁하다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도 유효하다. 나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한번 보십시오. 곽상도 의원 당에서 당 차원에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까? 김성태 전 원내대표 당 차원에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까? 대미 굴종 외교를 폭로한 강효상 의원 당에서 보호하고 있습니까? 나는 그런 것을 쳐다보면서 보수 정당이 이거는 이념 집단이라고 보다 이익 집단이 아닌가. 자기 자신의 문제가 아니면 동료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눈을 감으려고 하는 그런 이익 집단이 아닌가. 나는 그런 생각까지도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당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당이 나서서 당을 위해서 앞장섰던 사람들은 저쪽으로부터 공격을 받으면 당이 방패막이가 되어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전사가 계속 생기고 그래야만이 야당이 제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또 그런 사람이 자기의 공천이 되어가지고 당을 위해서 더 일할 수 있는 그런 당이 돼야 돼요. 눈치나 보고 줄이나 잘 쓸고 대표한테 yar랑거리면 공천받는 그런 야당은 되어서는 안 된다. 지난 탄핵 때 한번 보십시오. 서로 자기만 살겠다고 우왕좌왕하다가 자기가 모시던 대통령은 탄핵당하고 보수정당은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지금 와서 뒤늦게 탄핵 때 네가 무슨 짓을 했니 안 했니 서로 손가락질 해본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부터라도 하나가 돼서 문정권에 대항하는 또 서로 동료애를 가지고 보수우파의 정확한 이념적 가치를 세우는 그런 정당으로 자유한국당이 되었으면 좋겠다. 조질래 정무부지사의 자진 사건을 보면서 참으로 많은 것을 생각게 합니다. 이제 우리끼리만이라도 서로 손가락질하지 말고 같이 힘을 합쳐서 문정권의 폭정에 대항할 때가 아닌가. 우리끼리 또 나중에 총선 끝나고 난 뒤에 대선 앞두고 경쟁을 할 때는 그때 가서 경쟁하더라도 전부 힘을 합쳐야 할 때가 아닌가. 그리고 정당한 충고와 내부 총질은 좀 구분할 줄 알아야지. 그게 민주주의 정당이 아닌가. 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잘해봅시다. 그리고 잘합시다.